네. 두 번째 진실버스가 이곳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어, 먼 길 와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직접 어, 이 세월호 유가족 가족협의회의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듣게 어, 되겠는데요. 우선은 그 좀 자기 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진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거의 이제 말씀들을 다 하실 텐데요. 가족협의회에서 다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또 중간중간 진행을 할 더불어숲동산교회 이도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앞에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한번 각자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무선 마이크. 볼륨이 작아요? 그럼 이걸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소장을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9반 임세희 엄마 배미선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 박정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진실버스가 벌써 두 번째인데 이렇게 두 번째 진실버스를 하시게 된 그 이유 같은 것들을 먼저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이걸로 하시면 이게 너무 작아요. 저희 첫 번째 진실버스는 많은 시민분들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아직 되고 있지 않다. 진상규명의 약속을 해주셨던 대통령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시민들께 알리면서 청와대와 국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촉구를 하기 위한 그것과 동시에 국민 입법 동의 청원을 함께 시민들께 알리면서 다녔습니다. 두 번째 진실버스는 저희가 그 첫 번째 진실버스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힘을 받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1차 때 27개 지역을 다녔는데요. 그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 지역에도 와줬으면 좋겠다. 왜 안 오느냐고 이렇게 연락 받은 것이 저희가 많았어요. 그래서 2차 진실버스를 통해서 그 우리가 10만 국민이 함께 했던 국민입법동의청원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회에 제대로 된 그 10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그 청원의 결과를 촉구하고 청와대에 또 여전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외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안 돌았던 1차 때 안 돌았던 지역과 가지 못했던 지역들을 또 신청을 받거나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10여 군데 다니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많은 지역에서 또 함께 하시겠다 연락이 와서 이제 21개 지역으로 지금 돌고 있고 오늘 이제 이곳이 19번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곳, 내일 천안과 그다음 이제 거제도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팅.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무엇이 도대체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만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조사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도대체 무엇이 미흡하기에 이렇게 진상 규명에 대해서 다시 촉구하는 진실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그래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한 가지 광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화성에 오다가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경향신문 만평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료 요구권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번 법에서 진짜 사참위가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이 삭제된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경향신문사에다가 문의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 내용으로 만평이 나왔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좀 부탁한다고 일단 문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사참위 법이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법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또 비판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사참위의 자료 요구 권한은 삭제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자료 제출 요구권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권한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가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 권한 대신 좀 축소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으로 좀 축소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강화가 되었지 삭제된 것이 아니다. 좀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향신문사에서 어떤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갖고 만평을 그렸는지는 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좀 공지하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2월 11일이죠. 기존 법에 의하면 어제까지 조사를 하고 오늘부터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에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실들을 밝혀냈고 또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것들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분노했던 것,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즉 왜 선원과 해경들은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어떤 시도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해경은 승객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어떤 성격과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종종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해경이 오지 않았더라면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 정도로 해경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조치도 계획도 없었고 실행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번 사참위에서 이러한 저희들의 주장을 상당히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함께 분노했던 경빈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경빈이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이후에 7시간 뒤에 수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의 형태는 보통 익사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당연히 물에 뜨겠죠. 다른 방해가 없으면. 익사자는 보통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체가 먼저 뜨는데요. 그 상태에서 고개는 떨구어져 있는 게 보통 현상입니다. 즉 아무리 상체가 떠 있더라도 고개는 힘없이 떨구고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발견 당시 경빈이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였고요. 물론 의식은 없었지만 저희가 이 사건을 수사 요청을 한 취지는 그 당시에 경빈이가 살아있었는데 왜 죽였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보듯이 그 사례에서 보듯이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생존자 또는 익사자를 찾기 위한 수색도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즉 해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다. 왜 그랬는가? 왜 해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수습을 하는데 왜 어떠한 관심도 없었을까? 이것은 결국 총체적으로 해경이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인 해경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라는 것이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특별수사단은 그 당시 경빈이를 수습을 해서 태우고 올라갔던 그 삼천 구함에 함께 타고 있던 해경청장을 비롯한 높은 해경 공직자들 이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검찰 특별수사단은 처음 출범할 때 작년 11월에 출범했는데요. 출범 기자회견에서 임관혁 단장이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검찰 특별수사단이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경빈이 사건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경빈이 건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11월에 출범하고 올해 2월에 해경 11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그 기소 내용 중에 이 사건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불러서 조사하고 확인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당시에 경빈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두 번째, 임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한 이 해경 수뇌부들이 그 당시에 경빈이가 같은 시간에 함께 그 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왜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을 했고 수사를 했고 결국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 내용 중에 이것은 빠졌다.
지난 2월에 해경 11명을 기소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정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4년에 1, 2, 3정 김경일 정장을 유선 마이크로 설명을 하셔야 하나 둘 셋. 2014년에 김경일 정장을 기소할 때 그 기소한 내용, 그 공소장 내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기소를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미 2014년에 이들을 모두 기소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6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혐의로 그때 뺐던 외압에 의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자들을 이제 와서 기소했다. 그러니 수사를 2번이나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수사의 내용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새로운 수사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조사를 했고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을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결과를 많이 발표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몇 가지 정황들을 찾아내서 발표하고 수사 의뢰 요청도 했습니다만 결국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매우 불성실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물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말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핵심은 조사를 넘어서서 수사에 있는데, 그리고 수사 결과 기소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사참위 조사 기간 중 처음으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하게 된 그 수사 과제는 세월호의 CCTV의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냈고, 그것이 왜, 누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조작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특검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12월 10일 어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12월 9일 밤에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 날인 어제 오후에 이 특검 요청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특검을 하느냐가 남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세월호 참사의 성격과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목표에 철저하게 복무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검사가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특별 검사의 활동 기간은 3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수사를 진행을 한다면 애초에 요청한 이 CCTV 데이터 조작뿐만 아니라 CCTV 저장 장치의 수거 과정의 의혹까지 더 나아가서 세월호 침몰과 그리고 구조 방기의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과제들을 폭넓게 다룰 수가 있고,
그렇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보안 수사 과제를 조만간에 발표하고 국회에 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진상규명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계인 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더 깊은 수사 그리고 책임을 물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강하게 수사하고 실제 기소까지 이어가기 위한 검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이제 주제를 이번 이제 제가 좀 특별법- 마무리를 좀 네네.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 않아요. 사참위가 조금 더 열심히 조사해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또 어떤 확실한 과제를 내놓으면 뭐 검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결국 이 검찰이 수사로서 세월호 참사 성역은 진상 규명에 철저하게 복무하고 기여하려면 이것은 결국 현재 정부의 대통령의 결정과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과 조치 그리고 확인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개정이 된 이 특별법 비교해 보면 이전의 특별법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 법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나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조사에 응해야 하는 피의자들 그리고 협력자들, 책임자들 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수사의 피의자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자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리고 본인들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답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열심히 싸웠지만 이 법을 통해서 진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현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또 나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또 그렇게 행동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거의 알파와 오메가 정도 수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어떤 걸 해야 할지 좀 난감할 정도인데요.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어제 통과된 그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한 번 좀 더 할 테니까 그러면 좀 설명을 한 번 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두 분 어머니께도 한번 이 진실버스를 하시면서 가장 또 마음에 와 닿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면 또 질문도 좀 나오잖아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질문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진실버스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었던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마음속에 좀 있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도 두 분이 좀 한 분 한 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랑 어렸을 때 여기 유아방에 가서 예배드렸던 게 우리 교회랑 비슷해서 자꾸 딸내미가 생각나는데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 저희 가족도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갖고 하다가 제가 목포가 아니고 평택 내려갈 때 사고 났을 때 14일, 15일 날, 16일 날 목포는 이제 가물가물해요.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하니까 또 건망증이 자꾸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날짜도 기억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또 그때가 또 생각이 나서 좀 가슴이 아프고 딸내미가 많이 보고 싶네요. 저도 이제 그날 우리 딸내미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 내려갔을 때 정말 그 5시간 동안 정말 제가 그동안에 기도 안 했던 그 기도를 5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하나님 제 딸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까지 별 진짜 그런 소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려갔는데 제 딸이 희생되고 나서는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하는가 보다 하고 제가 교회 이제 딸을 버려놓고 교회를 거의 한 15년 초까지는 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제가 떠나서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꾸 교회에서는 용서해라, 사랑하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여기로 오면 그 믿음을 제가 그런 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미운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같이 또 그 사람 벌을 줘야 되는데 사랑하라고는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안 되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진실버스를 돌아다니면서도 이렇게 좀 믿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럼 지금 반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몇 년 후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오니까 조금 좀 마음이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같이 진실버스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진실을 밝힌 게 없는데 지금까지 왜 그러고 다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우리 부모들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다 지금 품고 다니지만 그래도 원이라도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희생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나도 우리 딸한테 갔을 때 우리 딸이 어른들이 이래서 이렇게 했단다 말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밝혀줄 때까지 다녀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말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자꾸 저희를 니네들 보상금 탔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데 어떻게 새끼를 돈하고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저희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받은 보상 너 줄 테니까 네 새끼 그럼 나 줄래? 그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돈도 자식이 있어야지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지. 그 자식 잃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쓴다고 한들 그게 기쁨이 되지 않고 뭐라 그럴까 그 허전함이 가시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돈 보상금 탔는데 그 돈 갖고 놀러 다니고 응?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아직까지도 이러고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생명은 정말 모르겠어요. 제 자식 저는 그래 우리 부모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돈하고 아무리 억만장자를 줘도 내 새끼하고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희생됐는지 이 나라에 묻고 싶고 또 저희보다 지식도 많은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왜 그랬는지 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그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고백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매스컴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교회 목사다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자꾸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거를 이 사회적 차원에 잘못 적용해서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또 왜곡된 신학, 협소한 신학과 설교를 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한번 제가 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용서를 빌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기독교는 뭐 야벨의 핏소리를 듣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바위에 흘린 피를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하는 것은 정말 참된 기독교는 아니다.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반드시 이 진상이 규명되어지고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정의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죄송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또 말씀을 하실 게 없으세요?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를 옆에 넘기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원래 얘기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왜 넘기세요? 잘은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들하고 이제 제가 일이 있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못해서 이번에 같이 또한 같이 오는 것만으로도 힘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긴 하는데, 오면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세월호가 이게 진실이고 이게 거짓이다더라, 저희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또한 가서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할 것이니까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저희는 알아도, 모든 사람들은 알아도 그 진실을 감추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진실이 그냥 밝혀지는 거예요. 다른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실, 아이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의 진실을 오직 알고 싶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뭐 저희 화성 시민들도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이 간담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나마 조금은 약간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 특별법이 이렇게 뭐 특별법이라고도 하고 특검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매스컴에는 이제 둘 다를 사용하던데요. 원래 원안이 무엇이었고 또 이번에 통과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통과된 것이 그래도 우리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특별히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희망이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까? 마이크 이미 잡으셨네요. 네.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제 줄여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지금 신문에서는 더 줄여서 사참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요구했던 안은 그러니까 핵심 개정 내용이죠. 개정해야 될 핵심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그 외의 거는 뭐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뭐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중요한 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연장 기간을 최소 조사 기간 2년 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참위는 조사 기간과 또 별도로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에는 조사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조사를 종료한 이후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죠. 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그 뒤에 또 당연히 수사로 이어지는 또 이런 과정도 있지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사 기간 1년 6개월이 되었고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 그래서 총 1년 9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6개월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구조반기 부분과 관련을 해서 조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야 할 청와대의 기록들, 국정원의 기록들, 군의 기록들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의 첫 번째 관건은 봐야 할 자료들, 증거들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들이 얼마나 조사 대상물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빨리 검증하면 할수록 이 조사 기간은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청와대, 국정원, 군과 같은 성역으로 우리가 치부해왔던 그런 기관들이 숨겨놓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들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그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리고 조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이 결과는 생각컨대 1년 이상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아직 이 첫 단계를 확실하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활동 기간이. 그거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사참위에서 이제는 2년 동안 꾸준히 관련 검증, 실험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이건 역시 근래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와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실험, 뭐 검증 이런 걸 시작을 하다가 이제 가닥을 좀 잡고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좀 장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그러니까 해야 하는지. 뭐 초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올해 생각보다 이 침몰 원인 조사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초부터 사참위가 이 침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 출장, 특히 해외 출장이 많거든요.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기관이라든가 업체 전문가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거의 다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우리도 요새 줌 미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일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었고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된다면 참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건 이 침몰 원인을 반드시 사참위가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끝내려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년 6개월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했던 것은 조사 인원의 확충입니다. 현재 사참위는 총 120명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참위는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참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정원은 60명이지만 총원은 60명이지만 그 중에 절반만 세월호 참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기 특조위의 정원도 120명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세월호 참사만 다루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방해와 강제 해산 때문에 거의 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해산이 돼버리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일기 특조위도 세월호 참사만 다루는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6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침몰원인 조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말 할 게 많은 인력과 전문성과 자원들이 필요한 이 침몰원인 조사에 겨우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근데 이 5명으로 2년을 끌어왔는데 뭐 다른 조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을 훨씬 더 확충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요구였는데 그래서 120명이 아니라 150명으로 늘린 한 30명 정도 부분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인원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건데 이게 120명으로 그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조사는 이제 거의 끝났고 실제로 사참위 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조사를 했던 조사관들이 더 이상 조사할 거 없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120명으로 유지하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파트는 종료한다. 기타 진상규명 외에 다른 지원이나 이런 피해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은 유지시켜 놓지만 진상조사 업무는 종결을 시킨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는 TO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쪽으로 보내게 되면 숫자는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원 확충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120명으로 유지를 시켰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간상 그 문제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구한 것은 조사 권한의 강화입니다. 조사 권한의 강화를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사참위에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경찰 수사권이죠. 그것을 주는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참 말하기 힘든 과정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오기는 했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없어졌고요. 대신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의 이 권한이 새로 주어졌습니다. 이 권한은 사실은 사참위 내에서 조사관들이 그 전부터 이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던 권한이기도 합니다. 즉 그 자료 제출을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여기에 협조하고 제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협조하지 않습니다. 시간 끌고 심지어는 자료를 주는데 그냥 한 번에 주면 될 거를 막 여러 번 나눠서 줬다가 깜빡했네요. 또 드릴게요. 한참 있다 또 주고 이런 방식도 쓰고요. 심지어는 자료 내용을 지웁니다. 알아볼 수 없게. 그러면서 제출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웠냐 그랬더니 이건 개인 정보라서 이것은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지웠다. 이러고 내놓는 경우들도 다반사하고요. 그런 자료조차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아마 수사관이 수사했으면 단 며칠이면 끝날 걸 조사관들이 하면 막 한 달, 2달씩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런 상황을 가장 답답해하는 게 조사관들 당사자들이겠죠. 그래서 이걸 좀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진 것은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하면 바로 영장 청구해달라 검찰에 요구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 신청을 하면 그래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는 결국 청구 의뢰는 사참위가 했지만
압수수색을 하는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법상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자료를, 그 증거를 밖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공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참위가 요청해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은 사참위가 갖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자료 압수수색한 그 대상물, 압수 대상물들에 대한 열람 등사 권한을 새롭게 또 부여를 했습니다.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일에 지금 검찰이 사실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건데 안 받아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실 받아준다고 일단 전제하고, 지금 싸우는 거는 검찰이 사참위가 그런 거 요구했을 때 거부하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사실 싸우는 내용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내년 1월 달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면 사참위가 영장 청구해야죠. 의뢰해야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하면 그걸 갖고 와야죠. 사참위가. 사실은 기존의 검찰이 이미 2차례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사참위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지만 조사해야 되니까 검찰은 다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걸 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위법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못 준다. 이게 검찰의 지금까지 입장이어서 그걸 시도하다가 안 돼서 결국엔 저희들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국회에서 해라라고 요구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이것마저 실패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 주어진 권한으로 그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자료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늦고 지금 속도로 하면 자료 다 받는 데만 한 2,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4개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5개는 뭐 나중에 생길 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는 실제로 이제 7년짜리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5일 날 이제 만료가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그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수사의 의미가 많이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이제 전해 주셨는데 물론 근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의식은 그것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공소시효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무슨 뭐 세월호가 얼마나 특별하다고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그렇지 너희들만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난 7년 동안 착실히 조사하고 수사를 해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 못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사는 다 꼬리 자르고 묻고 지우고 부정하기 위한 수사로 일관돼 왔고 조사 역시 지난 2년 그 이전에는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일기특조위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킨 것이죠. 그래서 일기특조위가 그 1년 6개월 동안 한 것은 조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그리고 방해 좀 하지 마라. 그리고 강제 해산이 임박했을 땐 우리를 왜 강제 해산시키냐 이거 불법이다. 우리가 아직 활동할 시간 1년은 더 남았다. 이거 갖고 싸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시간이 7년 가까이 흘렸어도 실제 수사는 고사하고 조사조차도 제대로 시작한 게 이제 2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공소시효 7년 지났다고 더 이상 하지 마 이럴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이렇게 진상규명을 방해한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정부라는 겁니다. 공소시효 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권력이 개입돼 있고 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공소시효를 이제 우리 더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좀 늘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참사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아예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처음에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를 했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택을 한 것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7년짜리 공소시효는 2024년 10월에 만료됩니다. 원래는 내년 4월인데 3년 6개월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활동하는 조사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기존에 2년, 이번에 늘어난 1년 6개월, 총 합쳐 3년 6개월 동안은 공소시효가 소급돼서 딱 정지돼서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공소시효 계산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2024년 날짜는 며칠 앞뒤로 차이 날 수 있지만 2024년 10월에 만료되는 것을 이번 법에 그렇게 좀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 이상이 좀 중요한 좀 개정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뭐 간담회 하면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뭐 질문하시고 이러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뭐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하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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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중간에. 네. 아마 녹화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세월호 문제가 꼭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하는 국민의 전체적인 그 소원이고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저는 여기 이곳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때거나 저 개인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요구를 하실 때 지금의 정부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부잖아요. 그럼 그 정부와 함께 힘을 맞춰 나갈 때는 지금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서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가 사람 구성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30% 정도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여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용어를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월호는 정말 이 문제는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공감하지만 우리들도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그 문제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건 정말 공감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걸 해달라. 검찰들을 제대로 어떻게 조사권에 대한 그 권한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에 대한 걸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예, 제가 이거는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 4년 가까이 3년 7개월, 8개월 동안 기다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왔습니다. 더 기다리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결국 촛불혁명의 또 탄핵의 출발이 되었고요. 그것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매해마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공약사항처럼.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또 그런 이유로 더 기다린다면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결과겠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세월호 참사 해결을 하기를 다 바라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에 대해서 요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작년 11월 달에 검찰 특별수사단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검찰 특별수사단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 무엇을 수사해야 된다를 일일이 저희들이 의견서 제출하고 자료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단을 또 쫓아가서 이래야 된다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에, 청와대에 혹시 상황 파악 못 하셨습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실 일을 하셔야죠. 지시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특히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 저희가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책임자가 돼서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현재 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맞는 주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똑같이 약속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임기 내에 다 하시겠다고.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내년 선거 들어가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남은 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동안 약속해 오셨던 그 이야기를, 진상규명 철저하게 임기 내에 하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재천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검찰이 됐든 어디가 됐건 이 진상규명에 응하고 협조해야 될 이 공직사회가 그 말씀을 듣고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여기에 아직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약속 의지를 재천명을 해 주십시오 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초기에는, 옛날에는 의지만 천명을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들, 증거들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안 주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새로 바뀌었는데도 주겠다고 말해놓고 3달 동안 40만 개 가운데 200개 문건도 아니고 제목만 줬습니다. 그래서 또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 힘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국정원장한테, 국정원 그 담당 직원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제대로 협조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하고 매우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담당 직원들, 수석들 다 지금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행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사참위에서 조금 더 해보겠다는데, 사참위에서 힘들다는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할게요.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국정원장 말은 좀 다른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좀 파악해 볼게요. 파악해 볼게요 하고 시간이 일주일 열흘이 후딱 지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시간상 그죠? 마지막 질문, 네, 오른쪽에 손 드신, 네, 네. 우선은 네. 됐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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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저희가 현재 공소시효가 이제 멈추어졌다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또 안타까우면서 또 동시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을 분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7주기가 다가올 때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 뭐 정부라던가 아니면 조사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도 있지만 또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이 또 동시에 함께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뭐 거의 마지막 질문 정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무슨 그 시민들이 어떤 공감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당연히 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월호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같이 가야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당위 이것들이 있어야만 오랫동안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 지금 조사위에 들어가 계셔요. 전에 한번 단식을 하셔서 광화문에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분 아들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도영이라고 해가지고 도영이 엄마신데 그분이 힘들지 않냐고 제가 좀 여쭤봤더니 본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부터는 힘들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마음에 많이 저에게도 와닿았고 저도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기면서 좀 힘을 냈던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러시다 큰일 나겠다. 자신도 힘들 땐 힘들다고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소식 들어보면 좀 몸이 안 좋다는 말씀도 좀 들리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긴 하지만 단순히 어떤
이런 감정적인 어떤 공감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와 유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뭐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싸우고 또 시민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이룰 그 사회가 우리들에게 줄 유익 그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방금 질문과 함께 좀 이렇게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들을 좀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만들어 가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건가요? 저희 진시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4년도부터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셨죠. 단식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가 걸을 때 같이 또 걸어주시고 또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왔을 때 또 배 앞에서 세월호 앞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기억교실에서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몇 번이고 거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약속해 주셨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매 주기 때마다 매번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1000만 국민 서명을 받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저희 유가족들이. 그러면서 전국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고 만들어진 서명팀이나 리본 나눔 하시는 그 지역에서 만든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진상규명 되겠다. 라고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진시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다시 모아졌어요.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가족들이 또 이렇게 거리로 나오셨습니까? 진상규명 약속해 주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이제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아직 하나도 된 건 아니지만 하나도 안 된 건 아니지만 아직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해주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못 해준다면 그 다음 대통령은 과연 해줄까요? 저희는 이 정권 내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6박 7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면서 10만 국민 동의 청원 10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신 아까 집행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참위 개정법이 통과가 되었고 그것이 또 얼마만큼 잘 지켜지면서 또 그런 기관들이 또 얼마나 또 자료 협조를 해줄 것인가 이것도 지켜보면서 계속 요구를 해야 하고 또 국가기록물 같은 국정원 자료나 해군 자료 그런 것들도 거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다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령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앞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지금 사참위법이 개정되었지만
사참위가 지금 조사 인원이 그 가습기에 있던 조사 인원이 사참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로 지금 연장됐으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조사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쭉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이어서 쭉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조사 인원 뽑아갖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냥 뽑아야 또 공지해가지고 내려서 그 기간만 해도 벌써 몇 개월을 까먹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동안 업무가 다 정지되는 건 아니죠. 그동안 해왔던 것을 이어서 지금 현재 있는 조사관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사관들이 굉장히 적어요. 언론에서는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120명의 조사관이 뭐 조사를 하고 있다. 막 120명이라고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 120명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소위까지 있거든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2소위입니다. 2소위의 조사관들은 공무원 합쳐서 2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20여 명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공무원들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죠. 그 중에서 5명만이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 그것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사참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에 가족들이 국회에서 노승동성을 하면서까지 외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참위가 연장이 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자료가 있어야지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자료 요청이 대통령 기록물에서부터 국정원과 군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청와대 앞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치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기 길어졌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금 오늘 19개째 지역이에요. 진시버스 2. 진시버스 1에서 26개 지역을 다녔고요. 정말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미안하다. 당연히 진상규명 잘 될 줄 알고 잠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앞으로 함께 행동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시민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진실버스는 우리 진상규명 해야 됩니다라고만 외치고 다닌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투쟁 사업장에 같이 가서 그 이야기도 같이 듣고 우리 이야기도 같이 전하면서 연대해왔고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 참사 가족들과 또 함께 만나면서 또 같이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우리 가족협의회가 4.16 가족협의회가 아니고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한다고 내 아이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왜 집에 가만히 못 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거리에서 다닐까요?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는 국가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났을 땐 다시는 우리 같이 언론에서건 국가에서건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게 어느 참사가 일어나든지 간에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닐 때마다 그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은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저들의 귀에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맞춰야 될. 목사님 네. 죄송한데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아, 드리고서 괜찮습니까 시간이? 예. 제가 좀 짧게 네. 한 말씀만 전체 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이 예. 짧게 한 말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좀 불편해하실까봐 또 그럴까봐 좀 우려가 돼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절박해서입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쏟아놓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얘기를 하면 왜 못 기다리고 또 나오려고 그러냐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희들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정권 초반이니까 조금 딱 힘을 좀 잡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 하시겠지. 그렇게 기다려온 게 3년 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이 3년이 채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은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절박해서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좀 이제는 좀 들어달라고. 왜 나와서 이렇게 절박하게 또 어찌 보면 땡깡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그만큼 절박하니까 먼저 우리 얘기 좀 먼저 들어달라고. 왜 100%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가족들이 그리고 개표하는 날 모두 광화문으로 달려가서 얼싸안고 춤추면서 웃으면서 이제 다 됐다고 환호했던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우리들이 왜 지금 다시 거리를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다시 청와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좀 들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거 다 듣고 그거 먼저 좀 자세히 좀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 그 대통령이 우리 문제 꼭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 바람이 네. 예, 맞습니다. 이 워딩의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워낙 그냥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공격도 받고 또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워딩이 필요하지 않나 차원에서 하신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가족들이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전달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함께하고 또 이 진상 규명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려고 하는 그 사회를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계속 호소하고 관심 갖고 또 내 삶 속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꿔갈 것인가를 우리가 그냥 충실히 하면 그것이 또 이 가족들을 또 돕는 길이기도 한 것이고 같은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 연대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그 삶의 가치들을 함께 추구하고 그 대안들을 만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문한 분도 제가 누군지는 알기 때문에 전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그러나 관심을 갖고 저희도 잘 조사가 되고 또 수사가 될 수 있기를 계속 또 관심 갖고 또 소식 전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성까지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오늘 없으신가요? 네, 그래요? 네, 광고 말씀. 네, 네.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님 약속 꼭 지켜주세요라고 현수막에 각 지역마다 메시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진시버스가 12월 15일에 청와대에 도착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면서 도착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민분들께 각 지역에서 받은 현수막을 청와대에 전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에 글귀 한번 나가시면서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할 걸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수로서 마칠까요? 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페어랩 센터에서 가족분들에게 여기서 사인하신다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잠깐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식사는 요 옆에 신동아 패밀리에 가는 길에 메밀가옥에 예약을 해놨으니까요. 버스 타실 분들은 버스 타시고 차로 가실 분들은 차로 가셔도 주차 가능하니까 함께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같이 사인을 하나씩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여러 명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넓으니까 공간이. 네.